네, 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75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2017년 12월 2일 날 시행됐었습니다. 메뉴가 싹 바뀌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게 사용될 프로그램 그 백업 파일을 실행하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었는데 형태는 똑같습니다. 앞에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전산회계 2급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집어넣고 A형, B형 시험 보러 가서 선택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가 이게 기존에 이미 출제된 문제니까 두 자리 36번인데 이번 77회부터는 네 자리로 바뀝니다. 입력할 때 네 자리라는 거. 자, 그래서 한국 상사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변함없이 사업자 등록증 문제가 나왔고요. 틀린 거 찾기 세 가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수정 전 메뉴를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대표자명이 지금 프로그램에는 김정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신민주로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업태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K랩에 저장 이미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건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도소매입니다. 도에서 쉼표에 소매해도 되고 그냥 다 도소매 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용인 세무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 21번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수원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면 신민주, 도, 소매, 그 다음에 수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한국 상사의 전기입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6점인데 자,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기입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여기 금액 2,220만 원인데 클릭하면 기초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뜹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 찾아내고요. 그 다음 여비교통비 보면 금액이 틀릴 겁니다. 여비교통비 지금 문제상으로는 54만 원인데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어요. 54,000원 지금 돼 있죠,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문제에 있는데 광고 선전비가 없습니다. 이거 추가로 입력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매출원가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문제에 보면 1,300만 원인데 1,280만 원. 20만 원 모자라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매출원가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20만 원이 자, 수정이 돼서 2,2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면 문제는 이게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거 자산 항목이거든요. 자산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수정이 안 됩니다. 요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요 금액은 거기 가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보시면 자, 수정 전 상품 146번 128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13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금액 1300만 원 수정해주고 나면 자, 1300만 원 여기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아까 2,220만 원인데 2,200만 원으로 왜냐하면 요거 두 개 더하고 400만 원, 3,100만 원 더하고 1,280만 원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1,280만 원인데 1,300만 원으로 20만 원 더 추가로 차감이 돼 버리니까 2,220에서 2,200만 원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거 자, 보시면 여비교통비 아까 54,000원이었죠. 54만 원으로 수정. 광고 선전비 얼마였어요? 그거 수정돼서 없었죠. 추가로 광고 선전비 입력할 때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니까 제조가 없습니다. 500번대가 없고 다 800번대. 광고 선전비가 여러 개 뜰 겁니다. 그 중에서 800번대, 833번 요거에서 금액 68만 원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통 거래처별 초기율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 상사의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6월 자료는 요 메뉴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선급금. 자, 안양상사, 수원, 대전상사, 외상매입금 이렇게 세 개에서 있습니다. 자, 요거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건 문제에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선 선급금부터.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가셔서 수정전입니다. 선급금을 검색을 했더니 오른쪽에 보조창에 안양, 수원, 대전 상사가 3개 나오는데 자, 요 금액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수정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양 상사 100만 원 요건 맞아요. 수원 상사가 앞에 일자가 빼먹었습니다. 요거 수정해 줘야 되고 대전 상사가 170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 일이 잘못 간 거예요. 자, 여기에 가야 될 일을 밑에 170만 원으로 입력을 실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면 자, 안양 상사는 변동이 없고 수원 상사의 80만 원을 180, 170을 7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상매입금이죠. 자, 요 외상매입금. 자, 대한상사가 860인데 맞고 국제상사 440인데 400만 원, 40만 원을 빼먹었어요. 요 국제상사를 금액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민국상사는 맞고요. 그래서 수정하면 국제상사 400만 원을 440만 원으로 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의 2번 문제. 한국 상사는 마트에서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선물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좋은 회사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여기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거기에서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계정에 다음 내용이 적요를 등록하시오. 현금 적요 9번. 여기 현금 적요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에 9번. 그 다음에 추석 선물 대금 지급 띄어쓰기 없이 추석 선물 대금 지급 이렇게 입력만 해주고 엔터 쳐주면 자동 저장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합격 여부가 판정이 나는 일반전표 입력. 자, 8문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24점. 1번 7월 10일 한국 상사는 기존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이전하기로 했다. 건물 취득 시 취득가액은 5천만 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50만 원, 55만 원, 중개수수료 80만 원. 이거 다 더해야죠. 자산 취득할 때 제 비용들은 지급하였다. 건물 구입 및 취득과 관련한 부대 부용이 지출은 전액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자, 세 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5,135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보통예금 5,135만 원. 자, 2급 시험에서는 거래처 입력할 거 있는 거 잘 봐야 됩니다. 그거 입력 안 하면 감점 없이 그냥 뜰린 걸로 돼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는 입력할 거 없고요. 자, 입력해주면 날짜 7월 10일 차변에 건물 5,13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13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8월 11일 민국 상사에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3천만 원을 대여하고 1년 이상이니까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이자 미리 2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이거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선공제해버렸네요. 선이자를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그러면 2,80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미리 받은 이자는 전액 단기 수익으로 처리함.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자, 돈 빌려줬으니까 단기가 아니죠. 장기죠. 1년 이상이니까. 장기 대여금. 자, 빌려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 이자 수익 선이자 뗐습니다. 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8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을 송금해 줬다. 자, 2,800만 원. 거래처 입력할 거 있나 잘 살펴보라 그랬죠. 장기 대여금 이거 채권 입력해야죠. 민국 상사입니다. 자, 해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장기 대여금 거래처 민국 상사 3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800, 이자 수익 200.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9월 2일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이동 가능한 중고 난방기를 연산 냉난방기로부터 50만을 구입하고 계정금은 뭘로 하면 될까요? 그죠? 비품이죠. 대금은 15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50만 원. 자, 거래처 입력할 거 찾아야죠. 미지급금 연산 냉난방기. 자, 요거 반드시 빼먹지 말고 해서 입력하면 차변에 비품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연산 냉난방기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9월 6일 김해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금 어음받았다. 받을 어음 자산이 증가 차변에 기록하면 되죠. 자,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은 당좌입하다.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어음을 갖고 있었어요. 받을 어음. 이 어음을 받았을 때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적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예요? 25만 원. 상품을 매출하고 하니까 대변에 뭐 상품 매출 이렇게 돼 있던 건데, 근데 지금 이 분계를 할 거는 아니고요. 이건 그 전에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어음을 돈이 급해서 할인받았습니다. 할인받았는데 문제는 매각거래로 아예 어음을 팔아버린 걸로 나중에 부도가 나도 우리는 몰라.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차입거래죠.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 그거는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어음은 손 안 댑니다. 그런 경우는. 자, 매각거래 하면 대변에 이 받을 어음이 아예 팔아버린 겁니다. 25만 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보통 금융기관 거래은행에서 해주겠죠. 이 어음을 뭐 공짜로 그냥 돈 주진 않겠죠. 거기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할인료 2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2만 원 빼요. 그러면 23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만 원은 뭘로 적을 거냐? 자,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입니다.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죠. 매출 채권을 팔았다. 처분. 그래서 나간 손실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가 한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처분 손실 2만 원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거래처 있나 볼게요. 받을 어음 채권이죠. 거래처 김해상점에서 받은 겁니다. 김해상점. 지금 우리 회계 이론상이니까 매각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실무에 가보면 다 차입거래예요. 요거 어음 부도나면 다 소구권. 소급해서 청구 들어옵니다. 당신네 어음 부도났다. 돈 내놔. 그렇게 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무는 거의 다 이제 차입거래로 처리를 하는데 일단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당좌예금 23만 원, 매출채권 검색하면 다 뜹니다. 자, 처분 손실 2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 어음에 김해상점 거래처 입력하는 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9월 18일
천안상사에서 300만 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이미 지급한 계약금 뭐예요? 선급금. 체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우선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상품. 금액은 30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대금을 줘야 되는데 8월 30일 이미 지급한 거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자, 50만 원이죠. 이거 선급금 계약금 먼저 준 거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래처 입력해야죠. 천안 상사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150만 원이죠. 토탈. 그럼 나머지 150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니까 상품에 대한 거래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150만 원. 자, 이것도 거래처 입력해야죠. 천안 상사 자, 해서 입력을 하면 차변의 상품 요거죠.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선급금 50만 원. 거래처 천안 상사 들어가야 되고요. 보통예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천안 상사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만 빼먹지 않으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내용이 좀 깁니다. 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9월 25일 다음이 급여 명세표에 따라 판매직원 박희찬이 9월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내역 보니까 이런 박희찬 급여 총액만 봐요. 200만 원. 그 다음 공제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 합계 19만 8,150원. 요거죠, 요거. 합계. 그래서 나머지 180만 1,850원을 뭘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시켰습니다. 자, 요것만 분개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 아까 급여 총액이 얼마였죠? 200만 원. 그리고 자, 공제한 거 예수금이죠. 공제 합계 19만 8,15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자, 요거 뺀 나머지 금액 180만 1,850원. 자, 거래처 입력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급여 2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예수금 19만 8,15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180만 1,850원. 자, 이렇게 정확히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11월 19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계승령 뭘로 하면 될까요? 그죠?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 자,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800번대, 2급은 800번대. 그리고 영업부니까 이거 800번대예요. 제조부에서 하면 전산회계 1급 넘어가면 제조부에서 사용한다면 500번대 씁니다. 공장의 거는 다 500번을 쓰니까. 자, 자동차세 36만 5천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다. 그러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예. 요거 800번대라는 표시에 판 금액은 36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36만 5천 원. 그래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11월 19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입니다. 36만 5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36만 5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요. 12월 13일 한국 상사는 상품인 문구입니다. 현승 상사에서 800만 원에 판매하고 상품을 팔았어요. 문구. 그러면 상품 매출 대변에 기록하겠죠. 판매 대금 중 60%
800만 원의 60%, 6848에서 480만 원은 현승상사가 발행한 9개월 만기인 약소가음으로 그러면 계정 과목 받을럼. 거래처 입력해야죠, 이거. 나머지 판매 대금은 9월 말에 받기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이것도 거래처 입력.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적겠습니다. 상품 매출 800만 원. 자, 어음 받은 거 받을럼 60%니까 480만 원이라고 그랬죠? 480만 원. 자, 아까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현승상사에게 판매하고 현승상사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현승상사. 그다음 나머지는 외상이라 그랬습니다. 외상 매출금. 자, 나머지가 얼마죠? 이거 빼면 어디? 320만 원. 자, 이것도 거래처 현승상사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해서 차변에 받을러 현승상사 외상매출금 현승상사 480만 원하고 3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401번 8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만 조심하면 돼요. 자, 5번 문제 이제 수정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그중에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7월 20일 요 날짜를 먼저 검색하고 나서 문제를 같이 보세요. 7월 20일 딱 검색을 했더니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있고 대변의 당좌예금이에요. 이건 뭐예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외상값 갚았다는 말이 되는데 대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200만 원을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타임 발행 수표입니다.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론 문제 나왔었죠. 그러면 요 당좌예금이 아니고 102번이 아니고 101번이라는 소리입니다. 현금. 해서 자, 수정하면 차변권은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요 금액 요거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됩니다. 101번 현금 금액 손댈 필요 없어요. 요거 뭐 3초면 그냥 바로 해결이죠. 이런 건 아주 고마워요 할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날짜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일반전표 입력에서 딱 검색했더니 9월 19일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예금 해서 돈이 나갔고 비품이 들어온 걸로 돼 있네요. 진정 가구에서 구매한 가구 150만 원을 회사 비품으로 처리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회사 대표의 자녀 결혼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자, 요거는 회사 대표 거니까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회사 비품이 아니고 자녀 결혼을 위해서 딸한테 개인적인 걸로 사간 겁니다. 회사에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 비품 212번 비품을 인출금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인출금이 338번.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계정 과목만 아까 1번 문제처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결산 정리 문제인데 자, 이번 2018년부터 아까 프로그램 바뀌면서 감독관 확인 번호도 2자리에서 4자리로 바뀐다고 그랬고 또 하나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결산 정리 상 그 입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게 있었는데 합격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빼버렸었습니다. 뺐다가 이번에 2018년 77회부터 이게 부활이 됐는데 오늘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 마이너스 550만 원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이거는 결산정리상 입력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보통예금이 지금 마이너스 550만 원, 이거 마이너스 이쪽에 와 있어서 마이너스 550만 원인데 이거를 아예 장부상에 은행에서 돈 빌린 걸로 해서 보통예금을 제로로 퉁쳐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죠. 부채 이전과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자, 550만 원. 음수로 입력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채죠.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어느 은행이에요? 우리 은행. 그러면 돈 빌려서 보통예금 통장에 집어넣었으니까 보통예금이 550만 원 증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550만 원 된 통장에다가 550을 은행에서 넣어주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대체시켜버린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입력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550만 원, 실질적으로 통장 잔액은 제로.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우리은행 55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 방식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 날짜로, 지금 여기 날짜가 안 나왔지만 결산 정리 사항은 다 12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쓸 건데, 여러분 이거 특히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막 쫓겨요. 60분 시험이라. 요거 이용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100%. 이거 어느 세월에 한국 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 68만 원, 차량 운바구 50만 원, 비품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2개, 차량 운바구 감가상각 2개에 50만 원, 비품 감가상각 2개.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감가상각비에서 3개 다 합쳐야죠. 해놓고 분개해놓고 또 거기 가서 입력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쫓기죠. 기말상품 재고액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2개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체 처음 메인 화면 거기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위에 결산 재무제표가 있고요. 첫 번째 결산자료 입력. 예전에는 이게 안 나왔었습니다. 없다가 1급부터가 나왔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결산자료 입력, 날짜 뭐 1월부터 12월 해도 되고요. 12월부터 12월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감가상각비 입력할 거잖아요.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것 쭉 급여, 퇴직급여 뭐 쭉 있는데 어느 게 입력 가능한, 여러분 지금 잘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짙은 약간 색깔이 약간 짙은 칸이 있어요. 여기에 입력합니다. 결산 반영 금액, 결산 전 금액, 결산 반영 금액, 결산 후 금액. 여기에서 색깔이 흰색은 입력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좀 누리끼리하게 아이보리색 비슷하게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가보면 여기에 감가상각비 4번. 여기 보면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도 여기 가서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68만 원, 기계장치 요거거든요. 68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요 칸에 가서 50만 원. 비품 요 자리 가서 10만 원. 요거 3개 입력하면 요 알아서 요건 합계 금액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걸로 거의 마무리예요. 얼마나 편해요. 대신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F3 전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요 입력한 거를 붕괴로 만들어 줘라. 저거 클릭 딱 해야 됩니다. 저거 안 하면 점수 없습니다. 자, 전표 추가 반드시. 전표 추가하면 이런 메뉴가 떠요.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무조건 yes. 딱 누르면, 누르고 나서 이걸로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남아서 확인하고 싶다. 여기 보시면 차변, 결차라고 뜹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결차에도. 128만 원. 대변에 결대 3개. 감가상각 2개에 각각 이렇게 대변 붕괴가 딱 만들어집니다. 차변, 대변. 굉장히 편하죠. 자,
요거는 지금 감가상각두개 아까 이거 했던 거 일반 전표로 그냥 직접 입력한 거 이거는 결산 정리 사항으로 했던 거 지금 두 개가 중복이 돼 있는 경우 그럼 지우고 싶다. 여기 가서 커서를 놓고 결산 붕괴 삭제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전표 추가 붕괴 만드는 건 F3고 없애는 거는 결산 붕괴 삭제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 추가는 여러 번 해도 덮어쓰기가 다 됩니다. 여러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이론 시험 문제 그거 여러 번 해도 상관없듯이 자, 한번 다른 문제가 또 결산 정리가 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3번 문제. 2018년 8월 1일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120만 원 보험 가입하고 그러면 이거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있었겠죠. 120만 원. 현금으로 줬다 치면 대변에 뭐 현금 120만 원. 그래서 장부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기말 수정 붕괴를 하셔도 단 월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보험 적용 기간이 보니까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결산이 왔잖아요, 지금. 12월 31일. 31일 요 날 기준으로 보면 8, 9, 10, 11, 12. 5개월은 원래 보험료가 맞아요. 근데 나머지 7개월 120만 원에 한 달에 10만 원이죠. 내년 7개월은 내년치 거예요, 이거. 2018년 거예요. 그러면 7개월치 70만 원은 요 지금 장부에 여기 이렇게 버젓이 비용으로 기록되면 이거 엉터리 장부죠. 요거 빼줘야 됩니다. 보험료. 그 대변으로 와서 보험료 70만 원. 그렇다고 이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돌려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급 비용, 요 비용은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다. 70만 원.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결산정리사항에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안 돼 있어서 입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70만 원, 대변에 821번 보험료. 자, 판매비 관리비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요거 진짜 다 계산기 시산표 가서 금액 보고 계산기 누르는 문제였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1,650만 원이다. 그럼 시산표 가서 거기에 있는 금액 확인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 1,6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막 이렇게 붕괴했는데 그리고 차변 대변이 아닌 결산 차변 결차 결대를 사용해라. 요거 결산자료 입력해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셔서 아까 매출액 그 밑에 감가상각비 있었고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의 상품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 기말상품재고액 칸이 있습니다. 여기 누리끼리 돼 있죠. 기말상품재고액, 결산 반영금액, 결산 전금액, 결산 반영금액. 여기에 와서 요 1,650만 원. 요거를 그대로 입력만 해주고 그다음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전표 추가. 요것만 해주면 심화입니다. 요즘 일본말 겐세이 썼다가 오늘 국회의원 난리 났던데 자, 그럼 일본말 쓰지 말고 그리고 요거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 끝. 붕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서 볼까요? 자, 근데 아까 전표 추가를 딱 눌렀더니 이런 명령어가 뜰 수 있습니다. 일반 전표에 결산 붕괴가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덮어 씌우겠냐 이 말입니다. 왜? 아까 감가상각비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요거까지 추가를 할래? 예. 무조건 yes. 그리고 그러고 나면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덮어 씌우기 할래? 예 했고 그 다음은 알았어. 그러면 요거 붕괴 만들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결차 상품의 출원가 대변의 결대 상품 1,500 1억 5,750만 원 차변 대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정확하고 시간도 엄청 절약되고. 자,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룬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특정 계정 과목이면 계정별 원장, 외상값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뭐 현금 잔액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 뭐 이렇게 뒤지는데 계정 과목이 아니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어떤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나타나는 장부가 뭐예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를 검색하십시오. 거기 가서 5월 말 현재예요. 그러면 날짜는 2017년 5월 엔터 딱 치면 쭉 나타납니다. 자산부채 자본. 유동자산 합계액이 보니까 1억 6,278만 5,230원 나왔어요. 그 다음 좀 건너뛰어서 유동부채 검색했더니 4,417만 5천 원.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1억 6,278만 5,230원에서 이걸 빼요. 빼면 자 1억 1,861만 230원이 정답입니다. 요거를 이론 답안 저장 메뉴에 가서 요 금액만 딱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상반기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예요? 이것도 특정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특정 계정 과목이면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 하면 되는데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재무상태표에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있어요. 근데 손익계산서 가서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볼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냐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온 거냐.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구분해 준 장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개표 또는 월개표. 검색해서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1월개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자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한 차변, 요 차변. 근데 이 비용은 어떻게 발생된 거냐? 현금을 주면서 발생한 비용이냐? 아니면 감가상각비처럼 돈 나가는 거 없이 발생한 대체냐? 요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특정 계정 과목이 아닌 어떤 영역인데 현금으로 지급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문제는 1월개표입니다.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 얼마냐? 4,229만 3,030원. 현금이 아닌 건 386만 400원. 이런 식으로 딱 나왔죠. 요게 정답이죠. 4,229만 3,030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월 30일 현재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기계장치 하면 기계장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장부가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가 참 이 75회가 끝 마지막까지 함정 파놨습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건 뭐예요? 취득가액에서 뭐를 뺀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를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까지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 장부가 뭐냐? 재무상태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서 자 날짜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2017년 6월 엔터 치면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 기계장치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 이거 자동으로 빼서 이쪽에 나머지 금액 이게 바로 장부가액입니다. 현재 가치죠 이게. 장부상 850만 원. 얘가 정답입니다.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거예요. 자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어느 장부 이렇게 정리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최근 2년 동안 합격률이 저조했던 75회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나중에 76회는 이거보다 좀 수월할 거고 이번 77회 시험 보시는 분들 요거 제발 합격률이 좀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